자, 일단 HLB인데 약간의 희비가 엇갈려요. 약간의 희비가 엇갈린다는 거는 첫 번째 기준에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 VVIP 방에 HLB 오늘도 하루 종일 HLB 매수에 나갔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사실상 오늘 HLB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성델타테크나 솔브레인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또 엔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매수 강도를 강하게 유입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 경고인데다가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서 좀 애매했거든요. 다만 이제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포착해서 공략을 좀 할 수 있는 위치였고 솔브렌 홀딩스도 검색기에 떠서 충분히 이제 수익 범위를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HLB의 매수에는 많이 잡아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20일자 개장 초부터의 흐름을 좀 놓고 보시면 어제 야간에도 HLB에 대한 교육을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HLB 내일장 공략주로 올려드렸었고 이렇게 시간에서 5% 초강세로 끝났어요. 그게 이제 내일 개장 초부터 해서 오늘이죠, 날 새서 잘 연동될지 그 부분을 좀 이제 제대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미반도체도 개장 초에 좀 변동이 나와서 들여다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HLB입니다. 좀 높게 따라붙었고 눌려질 때 또 편입을 추가적으로 했고 82,500원 또 79,300원 이렇게 79,300원에도 이렇게 편입의 기준을 잡은 상태였어요. HLB가 이제 82,000원에도 검색에 떴었고, 그래서 검색에 뜨는 순간에 대한 그 자신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집중하면서 들여다본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또 역시나 이제 루닉 같은 경우에 이제 흐름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쭉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HLB에 집중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갖고 왔었죠. 근데 고점 대비 이제 눌려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신성델타테크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쪽 이런 쪽의 기준이 검색기에 이제 좀 이렇게 떠주는 12시 30분 기준에 명확하게. 그래서 요 가격대만 들어가셨어도 이제 신성델타테크는 충분한 수익 범위가 돼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다소 이제 좀 애매모호했고요. 진입 설정 범위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그 편입 설정 범위는 HLB에 이제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82,500원 또 79,300원, 85,000원 이렇게 계속 매수세를 잡아드렸는데 결국은 종가는 79,400원으로 끝났는데 시간에서 5%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하이닉스 삼성전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쭉 잡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밑에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주력주 이외에 KB금융 그리고 HLB 5% 이렇게 편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IT 전체 묶음. 그러니까 HLB 이외에는 지금 KB금융, HLB 이외에는 반도체 소부장 그게 다예요. 지금 현재는 종목을 그렇게 확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주력주에서 충분하게 수익을 잡고 있고 HLB 정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렇게 이제 5% 비중에서는 잘 가져가는데 우리가 이제 메따방, 매매 따라하기 방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 집중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당일날 다 청산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서 현금 100%를 가지고 그 다음날 어떤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신성델타테크가 상한가를 갔어도 그 다음날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HLB는 끝까지 굉장히 참 갈등을 많이 했어요. 오버나잇을 할까 말까. 근데 지금까지의 기준에 매매 따라하기 방해 수익 범위 형성시키고 나서 오버나잇을 한다는 것은 이제 종목에 대한 기대 요인이 커진다는 거죠. 그럼 추이 추세 매매를 하면 되는데
추이 추세 매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를 기준 잡으면서 오버나잇을 한다라는 그것은 리스크 관리가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싹 정리하자. 그것을 이번 주 들어서 강력하게 그렇게 대처를 한 거예요. 그 전주까지는 오버나잇도 일부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현금화 100% 이제 한 기준에 뭐 어찌됐든 시간에서 5% 초강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HLB가 메타방의 경우에는 전량 매도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저는 리스크 관리 충분히 됐고 만약에 HLB가 아니고 다른 종목이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400개 종목에서 월요일 화요일 집중했던 종목은 뭐다? HLB였다. 2400개 종목에서 대단한 거죠. 윤정두가 2400개 종목에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아니고 우리 주력주의 하이닉스는 당연히 뭐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 기준에 HLB를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대단하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메타방 계신 분들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자신감 갖고 하는 거예요. 야, 역시 윤정두랑 메타방 같이 했더니, 매매 따라하기방 같이 했더니, 2,400개 종목에서, 야, HLB를 잡아내네. 오버나잇은 원래 안 하기로 했으니까 현금 비중 확보했지만, 야,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장 센 종목을 가장 잘 잡아낼 수 있겠구나. 2월 8일 한미반도체 상한가, 보합에서부터. 2월 13일 엔캠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HBSP 초강력 흐름과 함께 27% 폭등. 그런 흐름들을 뭐 현금 비중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은 메타방의 기준에 100% 현금. 다음날 공략에서 뭐 실패되는 경우도 나오죠. 오늘도 사실 뭐 2.53% 손실 보고 손절하고 나온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현금 비중을 가지고 다음날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장 지수가 이제 미국 쪽에 지금 IT 쪽의 조정이 깊은 상태인데 좀 낙폭을 좀 줄여요. 선물도 좀 줄이고 낙폭을 당연히 줄이는 게 맞죠. 엔비디아만 이제 변동률이 크게 이제 하락으로 확산돼 있고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강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건 아닌데 만약에라도 지난번에도 이제 HPSP에서 그런 수익을 잡아냈는데요. 과하게 미끄러진 상태에서 프로그램 들어오고 움직임이 진행이 된다면 그런 결국은 돌렸죠. 그게 이제 거래만 좀 수반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일 그런 맥락의 기준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에 뭐 다시 HLB로 넘어오면 우리는 1월부터 해서 1월 말부터 해서 계속 다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1월 26일부터 1월 26일부터 계속 문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날짜별로만 이렇게 그냥 묶어서 잡아드린 겁니다. 1월 26일부터. 그렇게 해서 1월 26일부터 1월 30일, 또 1월 31일, 그리고 2월 1일, 2월 2일, 그리고 이제 2월 6일까지의 매수가 강하게 나갔고, 그 다음 범위에서는 이제 2월 7일, 8일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좀 제한적으로 문자, 횟수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빵 하고 터져준 게 이제 2월 19일, 15%의 폭등. 눈에 보이는 흐름이었죠, 사실. 근데 이 눈에 보이는 흐름을 72,500원부터 73,500원 이렇게 매수세를 냈고, 그리고 메타방이 못 쫓아붙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오버나잇한 물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철저하게 오버나잇 하지 않고 대처하자. 그 기준을 설정한 거고, 그 결과가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의 그 운영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시간에 이제 HLB가 초강세를 떴기 때문에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 또 VVIP방, VIP방, 문자방,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매우 행복한 상황이 되죠. 2월 20일 날 얘기했잖아요. 뭐 숨김 없이 과감 없이 보여드려야죠. 종가가 79,500원에 끝났다고 해서 79,400원.
그리고 82,500원이나 8,500원에 산 부분을 감출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에서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차피 5%의 비중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추세 매매를 가져갈 수 있다. 어떤 종목이든 정점에 달하려면 지금의 변동성의 기준에서 정점에 달하려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 가장 큰 정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정점의 인식이 잡히느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 소리 소문 없이 거래가 둔화되면서 고점을 찍느냐. 근데 후자의 경우는 변동성이 제한적이었을 때고 전자의 경우 최고점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 인식이 잡히는 거 그거는 이렇게 뭐 엔캠이든 신성델타테크 등 HLB든 변동률이 이미 벌써 확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은 최고점에서 거래가 빵 터지고 그러고 나서 꼬리가 달리 내려오든 음봉으로 떨어지든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그 HLB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에 IR이 이제 뭐 단기적인 관점에 IR이 21일 장 끝나고 바로 15시 30분에 진행돼 있는데 예정돼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뭐 IR은 뭐 중간중간에 계속 해온 업체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이슈 범위가 돼서 그것이 모멘텀으로 무조건 들어올려진다 이러진 않아요. 내일 슈팅 범위도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갭상승 5%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HLB가 갭상승, 그러니까 시간에서 한 2% 강하면 갭상승 막 5% 띄워놓고 더 들어올리는 경우도 있고 뭐 내일은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내일대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갭상승이 나오고 거래가 터지고 그것이 양봉으로 유지가 되면은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모멘텀이 약간 부족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슈가 뭐 가장 좀 강력한 그 코멘트, 뭐 실적 관련된 코멘트라든가 뭐 원체 이제 그 HLB도 대주주라고 해야 돼요. 뭐 대표이사라고 해야 돼요. 같은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그 강력한 어떤 그 모멘텀을 제시해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걸 명분으로 집어 들어올리면 상관없는데 어떤 아무런 내용이 없이 그냥 뭐 강세를 띈 거거든요. 시간에서. 무슨 내용이 있어요? 뭐 IR? IR 지금 뭐 수차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700만 주의 거래가 실릴 수 있을 만큼의 거래가 터지느냐. 그러니까 동시호가에는 최소 10만 주씩 터져줘야 돼 사실은. 동시호가에. 그렇게 해서 이제 10만 주 터지고 그리고 9시 10분까지 최소 범위 10만 주입니다. 9시 10분까지 7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양봉이 형성돼야 됩니다. 이미 5% 강세로 시간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 동시호가에 10만 주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9시 10분까지 70만 주, 100만 주까지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100만 주 터지고 시초가 위에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진행이 된다면 뭐 솔직히 HLB라는 종목을 접근하면서 나 2, 3% 수익 낼 거야. 뭐 5%도 큰 수익이지만 5% 수익 낼 거야. 이렇게 해서 HLB의 지금의 위치에 HLB에 접근하지는 않죠. 저는 그래요. 예를 들면 신성델타테크를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 또 아까 채팅방에 솔브레인 홀딩스에 대한 질문 주신 분들 솔브레인 홀딩스 종가에 상한가 베팅했다 이거예요. 질문 주신 분께서 그럼 솔브레인 홀딩스를 그럼 2, 3% 수익 내려고 들어갔습니까? 아니겠죠. 또다시 상한가를 보려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HLB는 시가총액이 이제 10조를 넘기는 종목이라서 뭐 이 종목이 뭐 바로 상한가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한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일반적이다라고 할 때 상한가는 아니다라고 해도 한편으로는 그 수준의 변동률을 기대하는 거죠. HLB 들어가면서 나 그냥 뭐 하루에 뭐 2, 3% 수익 내면 좋아. 에이 그건 거짓말쟁이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를 매매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변동률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잖아요. 응? 근데
어찌됐건 뭐 시장이 강세를 띨 때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이 변동률을 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내에서 5%의 강세를 메타방은 놓쳤지만 VVIP방은 뭐 가장 강력하게 변동성 매수를 한 종목이라서 아주 행복한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방의 경우도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뭐 패닉에 빠지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야, 윤정두가 종목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구나. 어? 메타방 오픈되고 나서 엔캠, HLB 뭐 요 위주로 들여다봤는데 야, 어마어마한 변동률이 나오고 있구나. 그것도 윗방향으로. 그리고 시간 내에 5% 강세로 마감됐기 때문에 무조건 갭상승은 나오겠죠. 뭐 시장 영향에 따라서 뭐 2, 3%에서부터 오히려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와서 7, 8% 스타트. 그러면 일단 무조건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들여다봐서 HLB가 변동이 확장되면 수익 범위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 7, 8%까지 들어올리고 시작하면은 일단 거래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700만 주가 아니라 1000만 주. 그러니까 1조의 거래대금, 그러니까 거래대금 1, 2위에 형성되고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시간에보다 한 단계 더 업이 돼서 출발되면. 그러면 변동성은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응? 오버나이트에서 가져가는 물량도 뭐 기준이 MMO에서 그냥 조금 오르는데 확 정리하고 나오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데 조금만 올랐을 때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없이 긍정적이죠. 눌려져서 출발했을 때 확인하고 시간의 거래 확인했으니까 눌려졌을 때 프로그램만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무궁무진한 전략이 나와요. 아예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갭상승에 이제 음봉 떨어지면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최종 결론은 매우 긍정적이다. 내일 흐름이 안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내일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 긍정적이라는 건 무조건 대박납니다가 아니라 이야 종목 하나 또 요거 성공되면 한 20% 전후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구나. 성공되면 최소 15% 시초가 대비 10% 성공되면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변동이 윗방향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야 들여다봐야지. 응? 들여다봐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어떤 종목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그죠? 그럼 우선순위가 HLB하고 고영이 지금 뭐 IT가 어떻게 마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쪽에 고영하고 지금 엔비디아하고 AMD의 낙폭이 좀 확장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 뭐 실적 발표 앞두고 선반영 인식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알파벳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강세예요. 시장 흐름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이제 나머지 뭐 빅테크 쪽의 흐름 나쁘지 않아요. 인텔이 1.24 뭐 강세고 알파벳 A가 1% 강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의 방향성 기회를 좀 놓고 보자.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HLB를 볼 수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최악이죠. 솔직히 대주주분 10%뿐이 없고 대주주가 팔아먹어서가 아니라 대주주가 전환사채 발행한 거 다 행사해서 아마도 한 1억 주 이상 전환사채가 행사된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3천만 주인데 1억 주 이상 대주주 지분이 10%로 희석될 정도로. 그럼 뭐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다시 들여다볼게요. HTS에도 뭐 간략하게 나오니까. 주식수 변화에 대해서, 행사 물량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뭐 FDA 관련된 내용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은 뭐, 제약바이오 쪽 바이오 업체들이 자주 내놓는 내용인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의 변동성 확장까지 확대해서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그 앞에 이제 추이 추세의 강화가 형성이 되면, FDA의 이슈, 그리고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 코스피 200 지수의 뭐 특례 편입이 된다면 그 특례 편입에 관련된 이슈,
뭐 이런 부분들 놓고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슈가 소진돼서 제한적인 흐름이 나온다면은 뭐 뒤도 안 돌아봐야죠. 가장 대표적으로 거래가 둔화되는 거. 수급 범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극대형주의 펀더멘탈이 뒷받침된 쪽은 거래대금 터지는 것보다도 일단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렇게 해서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 가장 옳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인데 이렇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윤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의 편입 기준 설정할 때는 어떻게 돼요? 메이저의 수급이 뭐 들어온 것도 좋지만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HLB는 이제 마감 때 11위까지 거래대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개장 초 그리고 장중 내내 계속 거래대금 2위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20일에. 나쁘지 않았었다는 거고 내일은 더 터지죠. 일단은 내일은 무조건 더 터지죠. 그게 음봉이든 뭐 윗골이 달리고 내려오든 무조건 일단 거래는 터집니다. 예, 그 터지는 걸 바탕으로 해서 내일 제대로 전략을 꾸리자. 지금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접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꼭 그런 그 기준 잡으셔야 돼.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얘가 좋아서가 아니라 변동성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 또 주력주 채워놓으신 분들은 내일 당장의 변동성 매매는 일단은 1순위가 개장주 1순위가 무조건 얘예요. 무조건. 시간 내에서 거래를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거래를 터뜨리고 5% 강세로. 거래대금 2위인가로 끝났죠. 그래서 HLB의 지금 누적 수급은 지난해 11월 6일 이후에 메이저들의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가 뭐 사실상은 외국인 위주죠. 외국인의 매수가 750만 주. 20일 것까지 하면은 770만 주. 770만 주 나누기 1억 3천만 주 해주면은 대략 6% 정도 돼요. 6% 정도, 5.9%대. 그러한 매집이 진행돼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시장의 15위인데, 시가총액이 15위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인 수급이 유입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저것을, 야, 수급 들어왔으니까 대박입니다. 저거 매집됐어요. 끝내줘요. 날라갑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대주주 지분이 10%뿐이 안 돼. 그러니까 외국인이 20% 가까이 되긴 합니다만 대주주 10% 외국인 20%면 뭐 유통 물량 나머지 기간 일부 있다 할지라도 뭐 70%. 어휴. 그러니까 여기서 흥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번 보면은 이제 실패하시는 경우가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데 수급이 무지하게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어린 친구들 꼬맹이들 제가 얘기하는 어린 친구들 꼬맹이라는 거는 저보다 연세가 나이가 적다고 어린 친구 꼬맹이 아니에요. 저보다 연세가 많아도 이 바닥에서 후배면 이 바닥에서 윤정도보다 선배는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 기준에서 안 계세요. 이런 유료 활동하는 분 기준에서는. 뭐 김정철 수사님 정도가 뭐 나머지는 뭐 연세가 있다고 해서 저보다 활동 경력이 오래됐거나 윤정도한테 예? 함부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논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응? 맞짱 토크나 이런 거 했다가는 혼쭐 나지. 그냥 결론적으로 HLB의 순매수는 좋은데 그러니까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들으실 때 왜 빙빙 돌릴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라서 객관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HLB의 750만 주 거래 금액 기준으로 15위 뭐 다 좋은데 맹신하지 말자라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은 좋으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겠지. 그리고 좋으니까 우리도 5% 정도 비중에서는 들여다보고 있겠죠. 다만 맹신하지 말자라는 거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못해요. 맹신하고 있다 보면은 에이 눌렸다가 또 가겠지. 냅두면 더 가겠지. 아유 회사 좋다는데 왜 그래 자꾸.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물량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에 달하는 물량이지만 실질적인 그 유통 물량 감안했을 때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하이닉스 5%에 달하는 매수, 그 다음에 현대차 올해 들어서만 또 5%에 달하는 매수 이런 부분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현대차 같은 경우 유통 물량이 없어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대주주 외국인 지분 80% 수준, 또 하이닉스는 87% 수준. 그런 기준의 5%하고 유통 물량이 넘쳐나는데 6%하고는 다르죠. 6% 포함해서 외국인이 19%, 20% 정도 되고 대주주가 뭐 10%뿐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맹신 범위를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고, 엔캔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는 이유가 대주주가 23.47인데 어디서 뭐 이상한 뭐 보고서들 갖고 나와가지고 뭐 끝내주는 업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장성이 끝내주고 뭐 세계 1위고. 근데 메이저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외국인 지분 뭐 6% 이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야 돼. 그래서 HLB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 쪽에 이제 뭐 FDA 승인이라든가 거래소 이전 상장이라든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딨어. 그리고 대주주의 목표치가 이렇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이제 보도자료 내고 또 IR 진행하고. 응? IR 진행했다고 해서 주가가 뭐 강세를 떴다 이런 경우는 반반에 눌리는 거지. 오른다 내린다의 반반. IR을 통해서 그쪽에서 메이저들의 자금이 들어서 오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이번 계속 IR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결론은 우리는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하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1월 23일 같은 경우에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AI에 포착된 게 이제 53,300원. 그 정도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53,300원. 순간적으로 딱 터지고 나서 이제 23.98까지 갔는데 결국 이제 23일은 꼬리를 쭉 달고 내려왔고, 꼬리를 쭉 달고 그래서 탈퇴 이렇게 신호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아름 다시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 25일 날 52,800원. 그러니까 쭉 뻗어 올라갔다가 꼬리 쭉 달고 내려왔잖아요. FDA 승인 관련된 내용 나오면서. 그리고 26일 날 58,300원, 29일 날 1,500만 주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29일 날도 11% 변동은 났지만은, 쉽지 않죠. 저 정도 변동 갖고는 안 돼요. 이 덩치 사이즈가 있어서. 더 확장돼야지. 15%, 20% 전 거래일 대비. 또 시초가 대비해서 뭐 10% 정도 나와주면 가장 땡큐하죠. 근데 뭐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쑥 치고 들어올리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뭐 예를 든다면은 이런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확 치고 들어와서 야 이거 따라붙어도 될까?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맴돌다가 빵 한번 친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이제 뭐 10만 주씩 막 위로 그냥 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판단을 잘해야지. 따라붙어야 되나라고. 근데 여기 박스를 쳐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1월 말부터 보던 종목이라서 뭐 이런 기준에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1월 뭐 20일, 23일 뭐 이렇게 기준에서부터 놓고 봤다면. 거래 빵 수반되는 순간 이제 일단은 프로그램도 매수가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따라 붙어야 돼. 다만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거. 결론은 꺾이면 정리를 일단 해주고 돌릴 때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이미 또 변동률이 나와 있는 종목군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기준에 빨간색 박스 쳐드린 구간에서 두 번째 캔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손절도 나올 수가 있어요. 무조건 뭐 들어가자마자 뭐 수익이 난다 이런 기준은 설정하기가 어렵고, 대신에 이런 종목군들이 좋은 거는 손절 명확히 하고 현금 손실이 일부 있더라도 현금 잘 가지고 있게 되면 한방향상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쭉 뭐 170만 주까지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최근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 방향으로 뭐 15%, 20%를 크게 흔들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버려요,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수익 극대화하는 거고, 손절은 명확하게 지켜주는 거고, 그 손절을 잘 지켜야만 뭐 살아남는다 하는데, 사실 주도주의 추세 매매를 하는 경우는 어지간해서는 손절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변동성 매매, 주도주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변동률을 볼 때에는
오버나잇은 안 하는 게 옳고, 특히 이제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은 조그만 이슈에도 무너지거든요. 단편적인 예로 이제 금양 같은 경우도 22년도 11월 9일 날, 22년도 11월 9일 날, 상한가에 한 옷가 모자르는 가격까지 올랐었어요. 그게 4만 1,500원인가 뭐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결국은 콩고에서 이제 뭐 MOU 체결하고 왔다, 계약 뭐 분계약 체결하고 왔나요? 계약 체결하고 왔다라는 내용 나오자마자 시간에서 개파락, 시간에서 하락, 그리고 개파락 6%가 나오고 19%의 마이너스 됐나 그럴까요? 마감. 종가 이후에 2거래일 만에 3만원까지 내렸어요. 4만원 찍던 종목이. 하루 이틀 만에. 그러니까 뭐 변동성 매매를 냅뒀더니 더 가더라로 하는 거는 단기 방향성이 단기간에 맞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맞아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결국은 고점을 놓치게 된다.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는 철저하게 꺾여지는 순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가 없을 때는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2월 2일, 2월 6일 뭐 이럴 때 거래가 제한적으로 이제 형성되면서 검색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래가 있어야만 수십 가지 패턴 중에서 이제 거래 조건이 굉장히 강화돼서 들어가 있는 게 이 검색기 기능이거든요.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면 뜨질 않아요. 거래 대금이 이제 제한적이어서 안 뜨면 관망. 그러고 나서 거래 대금 빵 터진 게 19일이죠. 터지면서 이제 15% 변동률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뚜렷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의료대란의 기준일지, 근데 얘가 뭐 의료대란하고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뭐 FDA 승인 관련해서 이슈가 더 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이제 움직였는데 0.4%, 0.6% 정도 되네? 0.6%, 0.5% 가까이 1억 3천만 주짜리에 70만 주 매수 들어오면서 15%대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오늘 추가 5% 상승하면서 83,000원. 그리고 수정 주가를 감안했을 때 85,000원대. 그러니까 86,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는 거예요. 수정 주가 감안했을 때. 그리고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는 벌써 이미 10조를 넘긴다? 얘가 2019년도에 장중에 잠깐 상한가가 아니라 장중에 잠깐 시가총액 코스닥 1위를 찍은 적이 있어요. 1위를 장중에 찍고 밀렸죠. 그날 꼬리 달고. 그게 이제 최정점. 그게 이제 10조가 채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20일 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85,500원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었고, 밑으로는 79,300원, 위로는 82,500원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 따라붙을 때의 범위가 요 자락의 기준에서 따라붙은 거예요. 근데 저거를 이제 19일 날짜로 보면은 19일 날짜는 요렇게 되고 살짝 눌렸다가 바로 치고 갑니다. 그때는 이제 더 유리했던 게 첫 번째 거래 대금이 터진 시점이었어요. 첫 번째. 오래간만에. 그러면 오래간만에 거래가 빵 터졌다는 거는 누가 의도적으로 터뜨렸다는 건데, 시가총액 뭐 10조에 달하는 종목을 개인들이 터뜨릴 수는 없죠. 메이저가 들어왔고 살짝 눌렀다 쫙 뻗어 올라가서 19일 날 72,500원, 73,500원에 매수가 된 거고, 그리고 차익 실현, 그리고 장 마감 무렵에 재편입. 그러니까 메타방은 전량 현금화. 그리고 여기서 맴돌 때 수급이 애매했고, 이렇게 움직일 때 이제 방향성이 딱 프로그램 매수가 8만 주 막 들어오면서 올라갔던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횡보를 했지만 시간에서 이제 그 결과물이 딱 한번 빵 하고 나와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시간에서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갔다가 결론은 추세 매매의 기준이 아니라면은 꺾여지고 종가에서 회복 못한다면은 중간에라도 이거 거래가 없기 때문에 다 정리해야 되는 게 옳아요. 다만 이제 프로그램 쪽이
일단은 매수가 형성돼 있고 정거래의 그 탄력 대비 눌림폭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방어가 되고 있고 정거래일의 몸통을 막 훼손시키면서 조정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 끝까지 들여다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는 해증 물량 저 큰 물량 감안하고도 기관들이 소폭의 매수이라는 건 뭐 연기금 투신 이런 쪽이 금융투자의 매도 대비 합산해서 고르게 매수를 줬기 때문이에요. 기간의 누적 수급이 제한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금융투자, 증권사를 통해서 들어온 또 나간 해지 물량 100만 주대 물량을 받아내고 저 정도 규모라는 걸 감안했을 때 나쁘지 않다는 거, 긍정적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HLB의 지금 매매 평균 단가가 54,400원인데 대략 한 55,000원, 56,000원 될 거예요 이제. 이게 19일까지거든요. 그러면 매집에 대한 목표치가 85,000원인데 시간에서 벌써 또 83,000원대를 또 찍었어요. 그러면 결론은 매집에 대한 규모가 조금 더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치가 조금씩 높일 수 있고 갭에 대한 기준에서도 급증 갭의 기준 고점 79,400원일 때 19일 날 기준에서 찍어드린 건데 결국은 83,000원은 이제 고점을 넘겨줬잖아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그 85,000원 고점은 어떤 방식으로든 21일 기준에서 넘길 수 있으리라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95,000원까지 열어놓더라도 크게 뭐 무리 수 없다. 그리고 또 86,000원 뭐 이렇게 사상 최대치 고점 수정 주가에서 넘기게 되면은 그 부분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봉의 기준에서 돌파 갭의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근데 내일 그 갭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일봉 기준에 갭이 하나 또 떠요. 그랬을 때 목표 주가는 당연히 또 추가적으로 상향이 됩니다. 1월 말부터 2월 달 내내 그리고 2월 7일까지 그리고 거래가 이제 터지고 난 이후에 2월 20일까지도 매수인을 잡아드린 거고 21일 기준에서도 매매 기준에 매수인을 잡아드린 거예요. 700만 주입니다. 최소. 그리고 1000만 주가 터져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의 거래가 우리는 이제 시간의 거래 나누기 3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는데 그렇게 됐을 때 500만 주분이 추정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세게 거래를 터뜨리고 5%를 들어 올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경계하면서 보고 결론은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되는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거래가 충분히 터지는지 개인 선호 창구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만 놓고 보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내일 기준은 이제 HLB하고 고영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고영도. 그리고 IT주들의 흐름을 내일 뭐 엔비디아발 영향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개장 초부터 출렁거릴 수 있어요. 좀 많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 미끄러지고 하방이 어디서 잡히느냐?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탄력이 나오느냐? 그런 기준을 같이 보시면 돼요. 다시금 강조드리지만 메타방 회원분들께서 만약에 보신 분이 계시면 윤정도 대박이다. 그 자신감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야, 어떻게 HLB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었지? 라고. 다만 오버나잇은 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은 계속 가지고 갑니다. 만약에라도 HLB가 아니라 다른 종목군이었으면은 내일 아침에 대처가 좀 불편해지죠. 만약에라도 IT 갖고 있어서 개파락이 나와버리면 좋은 종목이 터져 나오더라도 곧바로 이동 전략을 설정 잡기가 참 난감해져요. 그에 반해서 당일에 손실이 있더라도 현금화를 해놓으면 다음날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종목군들. 갭상승이 나왔는데 프로그램에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쪽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왕창 들어오면서 갭상승을 주고, 그리고 매수 강도를 더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수급 규모에 따라서 계속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HLB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돌파, 뭐 10만 원 선까지의 열어놓는 전략을 설정 안 한다. 대신에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면은 미련을 갖지 않고 강력한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 따라하기 반은 이렇게 가상 계좌 올려놓고 똑같이 매수 매도를 똑같이 진행해서 여러분들 수익 범위가 모의 계좌에 이렇게 연동이 돼서 25%까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함께 기준을 잡는 운영 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유튜브 먼저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군들 전부 최소 10분에서 30분, 1시간까지 녹화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밑에 있으니까 매매 따라하기 반은 매매가 이제 조금 장중에 원활하신 분들 위주로 좀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은 충분히 수익의 기준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다. 미국 장이 지금 휴장 이후에 눌려져 있더라도 기술주 쪽이 지금 낙폭을 1% 미만으로 줄이고 있고, 그간의 뭐 초강세 흐름을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고, 거기에 엔비디아가 이제 좀 낙폭이 심해요. AMD하고. 근데 그 부분은 일부의 차익 실현의 욕구이지 추세가 저 하루 눌림 조정 확대된 부분에 뭐 무너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